화전민이라는 게 있어요. 화전민. 수보에는 잡초나 뭐 이런 나무 잡목 같은 걸 태워서 거기를 농토로 만들어 농사를 짓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옮겨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 법으로 만들어서 화전민을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몰라 혹시 뭐 조그맣게 화전민적 농사를 조금 짓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서 없든 있든 간에 그걸로 생업을 했던 어려우셨던 분을 모욕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뜻하는 바를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정치를 좀 한번 이렇게 쉽게 이해해보자는 뜻에서 화전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는요, 특히 남미, 동남아 이런 데가 많은데 한 2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이 이상합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글쎄요, 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인터넷이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네. 아, 이제 잘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이 비례제, 이게 막장 드라마로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니까 끝났죠, 이제. 야, 여기에 어떻게 저렇게 기생을 하나 하는 이 화전민 같은 분들이 아주 잔뜩 포진하고 있어요. 아, 이걸 하려고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2018년도 12월에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옥동자 좀 나와달라고. 근데 태어난 게 뭐가 태어났느냐? 귀태가 태어났습니다.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나 불구의 태아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 이번에 나오는 그 말썽 많은 비례대표입니다. 사실은 253석이 지역구고 비례가 47석이니까 선거의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냥 같은 가격으로 같은 따지면은 이쪽이 5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지금 지역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무슨 공약은 저분들 뭘 했더라, 그러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비례만 가지고 조그마한 경기장 5분의 1 축구 경기장이 아니고 이건 뭐지 족구 경기장 같은데 거기서 싸우는 모습 말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지지고 볶는 장면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귀태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게 좀 화전민 같구나, 정치 화전민구나 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그에 앞서서 첫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런 비례 전문 위성정당은 유신체제 후에 처음입니다. 유신체제 시절에는 유정회라고 해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거기다가는 지역구가 없어요. 지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신체제 때 그렇게 싸우면서 고문을 사형 선고받은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 겨우 하자는 게 이 유신체제 후에 처음 보도 듣도 못하는 위성정당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이라기보다는 무슨 사태, 연동형 비례제 사태, 무슨 소동 이런 것이 일어나, 사건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냐? 제일 먼저는 여야 간에 싸워요.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싸웠어요. 서로 뭐 만들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만들지 말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또 너네는 만들어라, 우리는 안 만들겠다, 같이 하자, 안 한다. 그러더니 진보 싸움으로 벌어졌어요. 민주당이 어디하고 합칠 거냐? 개국분하고 할래? 정계련하고. 원로들을 시민사회하고 할 거냐? 개국분하고 할 거냐? 그러더니 또 정계련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민주당 근처에 있는 당, 하나는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용군 부대인 열린우리당, 손혜원 당하고 도시민, 개국분, 혼성부대, 용병, 여기 둘이는 서로 또 뭐 효자니 서자도 못 된다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에서는 한성규, 공병호 씨가 어쨌거나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자, 양당 또 이런 정당에서 벌어진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뭐 투표할 때 앞번호에 가야 된다고 어쩌고 해서 줄서기해서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이 물건입니까? 꿔주게? 이런 게 또 행행하고 있어요. 서로 간가느니 뭐 네가 가라느니 그런 거 하니까 또 자발적으로 가고 갈라다가 에라가 안 갈랜데 인생 기스나 뭐 이게 아주 복잡해요. 자, 이건 약과입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코미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드보이들이 서식처, 이 첫째 화전민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손학규하고 서청원하고 홍문종 의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의 비례 2번인 사람들입니다. 1번은 여자라서 남자로서는 제일 앞번호를 받은 분들이에요. 2번. 자, 손학규 의원은 민생당, 서청원 의원은 우리공화당, 태극기당이고 홍문종은 친박신당. 근데 이거 보십시오. 손학규 의원 73세 4선, 서청원 의원 77세 8선, 홍문종 65세 4선. 연세가 많다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비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역구 가서 하고 그렇게 오래 관록을 쌓았으면 여기는 그 당 내에서라도 신진 무슨 개혁 뭐 한 사람을 영입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그냥 자기가 하고 그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정치는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여기 와서 화전민 농사를 지려고 그래. 이건 좀 심합니다. 이건 정말 심합니다. 제가 이분들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비례대, 이게 심상정연한테 또 묻고 싶어요. 아니,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이분들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냐. 당신네 당은 거의 그냥 지금 주저앉기 직전이고. 너무 심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이제 이분들은 거물 화전민들인데 여기 이제 별의별 화전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비례 전문 정당을 창업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열풍이. 안철수 대표도 물론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었죠. 이분도 그 중에 하나지만 현재요. 오늘까지는 아마 정당이 어저께까지인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정당이 50개가 창당돼서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개가 준비 중이었어요. 이 정당 대부분이 정의당처럼 양쪽 비례도 있고 지역구도 있는 당도 있지만 정당 대부분이 비례 전문 정당이에요. 박수 보낼 때 떠나세요. 박수 안 보내도 떠날 분은 떠나셔야죠. 김정인님. 네. 화전민이 노욕이 너무 취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전민을 제가 본질적으로 모욕 주려는 건 아니니까 요 점은 오해를 하지 않고 말씀드리니 좀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물 좀 먹겠습니다. 지금 이제 27개 정당이 다 창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얼마 전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유튜브 서버 트래픽 이슈며 새로 고쳐지면 정상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이분은 지역구는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아까 7선, 8선, 4선도 비례로다가 올라타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지역구는 안 나오고 하죠. 정당 이름, 서버, 사이버, 모바일, 국민정책당. 또 정당 이름에 억울한 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결혼미래당. 이외에도 무슨 어떻게 기본소득당이, 무언당이 하여튼 이름도, 진짜 참 대단합니다. 왜 이러느냐? 전국에서 3%만 되면은 비례대표 소위 갈라먹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돛다방을 펼치는 정치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전민 같은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창당해놓고 봐. 3%만 얻으면 47석 나누는 갈라먹는데 내가 알박기를 할 수 있어. 이거요. 이거 알박기. 그런 와중에요. M&A도 있어요. A당과 B당이 서로 하는데, 너희 당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해. 왜냐면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전국에 몇 개 지부가 있고 당원 수가 몇 명 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 3개 정당이 합치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미 있는 정당을 사. 그래서 그 이름과 그 구조를 빌려서 거기다 이름 바꿔서 개명을 해요. 합당 대행업도 생겼어요. 창당 대행업도. 이 상태로 가면요. 다음 총선 때 이 법을 안 바꾸면은 1인 정당 출연할 겁니다. 가령 제가 보기에 1인 정당이란 이런 겁니다. 누구 하나가 스타가 있어요. 어떤 스타. 특정인을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해. 임영웅 같은 사람 봐봐요. 가수, 트로트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1인 정당. 잘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임영웅 씨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스타가 하나 있어. 백종원 씨 같은 분도 그럴지 모르죠. 이게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들은 드디어 어떤 시대를 갖고 있냐. 불임정당들이에요. 한쪽은 비례가 없어요. 한쪽은 지역구가 없어요. 한쪽은 상체만 있고 하체가 없어요. 한쪽은 하체만 있고 상체가 없어요.
이런, 참, 정말로 이런 시대를 맞고 있다. 이게 뭔 짓을 하자고 그러는 것인지. 네. 그래서 뭐,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이 쉬워져? 원내 진출은 거의 조국 부대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드시고, 대부분은 창업분만 붙이겠어요. 제 어려운 경제가 어려울 때 딴 쪽에서 창업이 생기지 정치권에서 창업이 생겨도 되겠습니까? 네. 박사님도 교회로 가시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국회의원도 지자체처럼 3선으로 제안해야 3선 하려면은 저는 2선 정도가 어떤가 해서 비례대표제도 없어지보다는 개선해야죠. 왜냐하면 지역구로다가 골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례대는 안 된다 이거죠. 조선일 김종래 교수님, 조선일보 김필원님, 그런 분 모르겠는데요. 김필원님이 누구신가? 네. 국회 진출 생각 없습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좀 몇 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뻔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네. 우선요, 저는 비판하고 싶어서도 못할 것 같아요. 비판. 이거 거기 가서 점점 이게 안 될 것 같아.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근데 이렇게 창당이 되고 나니까 참 보기에는 참 저 사람들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불평등, 부당한 대우한다고 할까봐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선관이에요. 아니, 선거 공보, 투표용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투표용지가 아마 한 60cm 정도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명을 거기다 다 넣어야 돼, 정당을. 그 다음에 워낙 숫자가 많다고 정당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크니까 2002년 이후에 사라진 수동으로 개표를 한답니다. 이번에는 전자개표가 안 된답니다. 20년 만이라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 자, 이와 같은 대소동 끝에서 누가 최고의 수혜자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친조국입니다. 제일 수혜를 득을 본 분이 이 부분은 아까 엄득했으니까 올드보이 등도 있지만 하여튼 조국 부대가 최고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올드보이들도 그냥 화전민인 건 틀림없는 거죠. 정의당이나 소수당 같은 건 다 손해를 봤죠. 조국 민주당은 통합정당이 비례정당이 2개나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득을 받죠. 난 득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본적인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아까 정치권에서 고르지 마시고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도대체 내 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서 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깜깜이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 가장 공정하게 투명하게 될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어 있어요. 참 기도 안 찰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당이 이 선거법, 귀태 선거법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돼. 요걸 하나하나가 유권자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는데 누가 연동형 비례대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비례정문당 세웠으면 이분은 아마 국회의원 들어갔을 거예요. 다른 거 공약 무슨 뭐 결혼 미래당이 이러지 말고 나는 연동형 비례제 이건 폐지하는 거 내 국회에 보내주시면 그걸 하겠다. 하지만 이 비례전문당은 아마 국회에 진출했지 않을까. 그만큼 비슷한 거죠. 네. 등록정당 50개, 투표용지 66.3%, 개표 문제 그럴까봐 이걸 지금 수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수개표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약간 불편하지만 이 당락 결정이 좀 늦어져요. 전자처럼 따라되지도 않고. 여론조사라는 건 출구조사인데 그건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자신을 못하는 거고요. 자, 이 연동제를 추진했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식 농성을 하고 한 당을 제끼고서 패스트 트랙을 하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물론 다음 총선도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싸운 걸 뭐 어떻게 물릴 겁니까, 국민들에게. 자, 그 당시에 당 대표를 했던 분들, 손학규, 지금 2번까지 받죠. 이거 본인이 결국은 자기가 이거 하려고 받은 것 같아요.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에 박지원, 대한신당의 실질적인 리더,
심상정, 이정미 이분들. 심상정은 이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고 이정미는 정의당 대표. 이걸 날치기 통과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이인영 민주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화 정의당 대표 이분들 지금도 어때요? 다시 모여서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유권자가 잘못했고 통합당이 잘못했다고 할 겁니까? 그럼 이번에 지역구에서 그렇게 공약을 내세워요. 내세워. 그래서 한번 심판 받아보십시오. 참 짜증나는 선거가 됐어요. 왜 선거를 보면 내 잔칫날이니까 야 나도 잔치하고 나는 보수인데 당신은 진보인데 당신도 잔치해.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만들어. 원래 목적대로서 뭐 그것대로라도 해야지. 한국당은 통합당은 제끼고 여기서도 소수당을 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뭐 제주는 뭐가 부리고 뭐하듯이 이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아마 지구촌을 바꿀 겁니다. 한국도 지금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뀔 겁니다. 비대면 사회, 서로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 그러려고 그런 것이 큰 트렌드가 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선거도 운동도 아마 그래서 달라질 겁니다. 그럴수록 디지털 의존도는 강화돼서 예를 들면 카톡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있고 심지어는 배달 전문 식당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임이 구조조정되는 겁니다. 아유, 이제 뭐, 의례적으로 가서 인사치레나 하고 뭐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그거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영양가 있는 모임만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가족 가치는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저도 오늘 가족 가치를 좀 더 흠뻑 즐기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마침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삼겹살에 폭탄주 좀 먹으면서 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실컷 좀 할까 합니다.